산업안전 산업기사 필기 2022년도 1회차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FTA의 용도와 거리가 먼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네요. FTA는 고장의 원인을 연역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 맞는 보기 2번.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시스템에서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FTA의 방법은 상향식 방법이라고 했는데 상향식 방법이 아니라 하향식 방법인 탑다운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된다 체크해주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의 구상 단계에서 시스템 고유의 위험 상태를 식별하고 예상되는 재해 위험 수준을 결정하는 시스템 안전 분석 기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상 단계에 해당되는 예비 위험 분석 PHA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번, 3번, 4번 보기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작업자의 배기량을 더글라스 백으로 측정하였더니 10분간 200리터였고 배기량을 가스 분석기로 분석한 결과 산소는 16%, 이산화탄소는 4%가 나왔습니다. 분당 산소 소비량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먼저 분당 산소 소비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흡기량에 곱하기 21% 빼기 배기량에 곱하기 16%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배기량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배기량을 V2로 놓고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기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시간당 총 배기량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10분, 총 배기량은 200리터이기 때문에 10분의 200으로 놔주면 되겠죠. 따라서 200 나누기 10은 20, 그 다음에 리터 퍼 분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흡기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흡기량은 V1으로 놓을 수 있고 흡기량은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100 마이너스 산소의 함량 21%를 빼주고 전체 100에서 분석한 결과값인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빼준 다음에 배기량은 V2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하기 위해서 한번 다시 대입을 하게 되면 100 마이너스 21, 그 다음에 산소의 함량은 16%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6, 이산화탄소 4%를 빼주고 곱하기 20을 내주면 되겠죠.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몇이 나오냐면 20.25 리터 퍼 분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분당 산소 소비량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분당 산소 소비량은 어떻게 구했냐면 흡기량 곱하기 21%이기 때문에 0.22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V1 20.25 곱하기 0.22를 곱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배기량을 빼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기량 20 곱하기 0.16을 곱해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1.05 리터 퍼 분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된다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VDT를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화면의 바탕색이 검정색 계통일 경우 추천되는 조명 수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이것은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정 계통일 경우에는 300에서 500 럭스를 맞춰줘야 되고 만약에 흰색 계통일 경우에는 500에서 700 럭스 기준으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설 부분에 초정밀 작업부터 기타 작업까지 나와 있는 부분도 같이 정리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기의 고장률, 자, 고장률 부분은 별표 2개가 빠졌네요. 별표 2개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기기의 고장률이 시간당 0.002로 일정하다고 한다. 이 기기를 100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고장이 발생할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이때는 공식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고장 확률 T라고 봤을 때 T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1 마이너스 자연상수 2에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T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2는 자연상수 2이므로 계산기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사용해 주시거나 2의 X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입력해서 나머지 부분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람다 값은 시간당 0.00이라고 했기 때문에 0.001을 대입해 주면 되고 T는 시간 단위를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람다는 0.002
그 다음에 시간은 100을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0.181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공식만 알고 있고 어떻게 대입하는지만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장치에서 조종장치의 변이를 3cm 움직였을 때 표시장치의 지침이 5cm 움직였다면 이 기기의 C/D는 얼마인가? 자, 이때 C/D의 비율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공식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D의 비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을 적기 위해서 먼저 줄 하나를 긋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분자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통제기기의 변이량, 그 다음에 분모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표시장치 지침의 변이량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는 제어장치의 조정장치의 변이를 3cm라고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제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제기기의 변이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자에는 3이 들어가고 그 다음 표시장치의 지침의 변화량이 5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5를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5분의 3은 0.6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대입하는지만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가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품 배치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부품 배치는 말 그대로 내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을 어떠한 순서대로 배치를 했는지, 그 다음에 얼마만큼 사용했을 때 우리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이 있을 때 그 부품들을 사용하는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부품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중요성에 따라서 배치를 해줘야 되고 얼마만큼 사용하냐에 따라서 가까운 쪽에 배치를 해주며 어떠한 곳에 사용하는 기능별에 따라서 배치를 해줘야 된다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 순서에 따라서도 부품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용 순서의 원칙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각 능률의 원칙은 부품 배치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2022년도 1회차 이 과목에 대한 기출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